연봉 얼마고 RSU 얼마 주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는 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인터뷰 콘텐츠는 교수로 계시다가 인스타그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지금은 자유로운 프로그래머를 하고 계신 홍정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으로 자유를 얻은 홍정모입니다. 미국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1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LA에서 바닷가 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10년 가까이 교수님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갑자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되신 건가요? 학생들한테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학생들한테는 도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엔지니어로 준비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공이 약간 특이한 편이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스나 컴퓨터 비전 이쪽 분야가 스페셜리스트로 분류가 돼요. 스페셜리스트 트랙이었고 거의 대학 교수로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해본 경험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미국 회사들은 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고요. 신입이 아니고 경력직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프로그래밍은 잘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상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니까 아주 난감한 거예요. 뭐 생전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좀 뒤처졌구나, 빨리 따라잡자.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구나. 공부를 하는 직업을 그만두고 엔지니어로 나왔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한 그런 좀 희한한 상황이 됐었어요. 많이 회사도 지원하셨고 기업들의 오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가게 되셨어요. 페이스북을 선택한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페이스북은 활기차다. 그리고 일을 좀 더 많이 시킨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가 월급을 많이 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경력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도 없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페이스북은 무려 4주 동안을 그냥 교육만 시켜요. 부트캠프. 저는 이전에 회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아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란 회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으로도 잘 맞는다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뭐 사실 선택을 했다기보단 붙은 데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쪽에 계셨는데 거기서의 좀 근무 경험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다 활동적이에요. 의사소통을 할 때 이메일을 쓰지 않아요. 이메일 딱 한 번 받아봤는데 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도 잘 알려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되게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팀에 누가 어떤 코드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내 이해가 안 가거나 뭔가 좀 납득이 안 가거나 뭐가 있으면은 연락을 하면은 연결이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서로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죠. 복지나 연봉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퇴근하면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팀마다 좀 달라요. 직원들의 휴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보상 측면에서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저는 그냥 반신반의? 설마 그렇게까지 주겠어? 이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왔는데 리크루터가 전화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공식 오퍼라고 붙었다. 연봉 얼마고 RSU 얼마 주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줘? 이 정도로 준다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실제로 줘요. 실제로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직급은 높게 받았는데 연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네 뭐 이게 좀 확인을 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직급이나 원봉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급을 알게 되거든요. 직급 높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고소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게 현실인 곳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도 회사 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돈 없어요. 돈 아껴야 되고 RSU 받고 해서 다 털어 써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가치가 있다. 나 일한다. L3, L4, 뭐 L5까지는 승진이 빠르니까 그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집을 사요. 번쩍번쩍한 큰 뭐 맨션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전 그래서 거의 다 집을 갖고 있고 아니면 자의적
장기적으로 그냥 렌트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집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대기업 생활을 몇 년을 하면은 이 근처에 어쨌든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야. 집값이 비싸죠. 이 근처는 집값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봤어요. 여기 와서 느낀 게 한국이 확실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몸값이 평가 절하돼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평가가 절하가 돼 있고, 근데 한국이 일반적으로 취해온 전략이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해왔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종에는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으로 많이 나와 있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많이 오르는 추세죠. 진짜 계속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오를 거고 올라야 된다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rebels.fyi 사이트에 이제 페이스북 연봉이 쭉 나와 있는데 시니어급 정도 되면은 6억 이상 정도 찍히던데 하나로 치면 정말로 그 정도를 받나요? 진짜 줘요. 아, 저도 안 믿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돈이 남는 경험?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만 네. 주가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요. 자산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크죠. 그러다가 연봉이 6억 이상 뭐 이렇게 엄청나게 받으시는 조건인데도 그걸 또 그만두시고 거길 나와서 따로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코로나 때 회사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온라인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권장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온라인 근무가 좀 늘어진다. 내가 조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사를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 온라인 근무로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원래 이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강의 보는 학생들한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네가 보기에는 내가 회사 다니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강의 더 만드는 게 좋겠냐. 회사를 막상 가보니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강의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회사를 다니면 네가 좋은 거고 강의를 만들면 내가 좋은 거다라고 학생이 그냥 적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사 일을 막 하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어쨌든 한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대접받으며 살았잖아요. 존중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아직은 좀 더 갚아야 되지 않나.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오피스를 다시 갈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그동안 생각했던 강의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홍정모님은 이제 교수님 생활도 하시고 엔지니어로서도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과 교류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홍정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뛰어난 프로그래머는 어떤 프로그래머인가요? 페이스북 교육 자료를 보면은 시니어 엔지니어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아예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스트겠죠? 그 외에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사람, 일하는 양 자체가 많은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획일화된 관점으로 이걸 잘해야만 고 연봉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든지 어쨌든 생각하는 걸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얼마나 걸릴지랑 모든 걸 머릿속에 넣고 하는 건 아니고 검색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장래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좀 다른 문제고, 조직에서 밀어줄지 말지 이것도 사실 다른 문제고, 근데 내가 만들고 싶으면 어쨌든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드는 능력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력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교 시대에 천자문 외우는 그런 문화가 프로그래밍 공부에도 혼재돼 있어요. 그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난 이거 만들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들 수 있으면은 문법은 따라와요. 만들다 보면은 문법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프로그래밍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 해서 덧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다가 이런 문법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면 거의 다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만들어 가시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는 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필요성을 느끼면 저절로 따라와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면은 코테 준비를 해야지 취직을 할 수 있다던데, 이걸 모르면 이거 못하는데, 수학을 모르면은 그래픽스를 못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사고방식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럼 난 꼭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픽스 가지고 뭐 신기한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다 보면은 나 수학이 필요한데 그럼
수학 공부해서 붙여보고 아니면 또 딴 거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자신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최고의 길인데 놀랍게도 앉아서 천자문 하늘첫 단지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압박감을 제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알아요. 저도 이제 IMF 세대고 그 상황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하는 공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여러 회사에서 자기들이 취업 규칙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뛰어넘는 사람을 원해요. 오히려 규칙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창의성, 만들고 싶다라는 뭐 충동, 이거 재밌는데?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쪽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게 저는 최고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달 외우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실력이 빨리 느시는 분들은 확실히 뭔가 진짜 만들고 싶어서 막 만들면서 배우시는 분들이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조코딩님 유튜브를 봐도 그 유튜브가 성장한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그 고시 공부하듯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서 올라가는 선택받은 그런 경륜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실 희망을 갖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삶은 다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꿈꾸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딩 관련된 채널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력서도 내보시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의 20, 30대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자신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정말 세계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고 뭐 윗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등등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약간 더 긴 안목으로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그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